예, 이제는 아침에도 크게 춥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고 전국은 연일 영상의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또 앞으로 추위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기록적인 한파가 좀 계속되다가 날이 좀 완전히 풀린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잦아들어서 그런지 체감 온도도 그렇게 높다, 낮아졌다 이런 얘기 이렇게 들리진 않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기온이 많이 오릅니까? 네,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고 이제는 모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추웠냐는 듯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전국은 큰 추위 없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5도 안팎을 보이겠고 강원, 춘천 6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의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에는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충청과 제주 산간, 일부 남부 내륙은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눈이 집중되는 오늘 밤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말을 맞아서 오늘 밤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눈길 운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날씨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는 추워도 너무 추워서 네. 너무 추운 날씨에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계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추위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할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좀 내리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4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은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토요일보단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상 2도, 대전 5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다소 불기 시작을 하면서 일요일 늦게 바깥 활동할 계획이 있으시면 옷차림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지난주와 비교하면 심하지도 않고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 사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저희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에 눈길도 그렇습니다만 빗길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추위가 풀리면서 아마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중부지방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운전하실 때 빙판길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왜 빙판길을 조심해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겨울철에 산간이나 그늘진 곳은 지표면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더라도 내린 비가 바로 도로에 얼어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눈비 또는 블랙아이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눈비는 대기 상공의 기온은 영상이지만 지표면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영상의 기온 속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차가운 도로 위에서는 비가 곧장 얼어붙는 겁니다. 특히 이 어눈비는 대형 교통사고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비가 마치 얇게 코팅된 것처럼 얼어버리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는 그냥 젖어 있는 노면인지 빙판길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비가 내린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12월은 이례적으로 좀 포근했던 것 같고요. 1월은 정말 기록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남은 겨울 날씨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은 강력한 엘니뇨 때문에 42년 만에 가장 포근한 겨울이었었는데 또 이번 달은 반대로 기록적인 북극 한파 때문에 15년 만에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그야말로 올겨울 날씨 참 종잡을 수가 네, 없는데요. 맞아요. 남은 겨울 역시 엘니뇨와 북극 한파의 기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엘니뇨는 2월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는 하겠지만
지난달처럼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만큼의 포근한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블로킹 현상이 풀리면서 북극의 소용돌이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의 아주 심한 추위도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상순에는 평년 정도나 또 약간 기온이 더 높은 정도의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순과 하순쯤에는 대륙 고기압이 한두 차례 확장을 하면서 이른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처럼 아주 강력한 한파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년보다 조금 기온이 낮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과 비는 평년보다 적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한두 차례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도 또 하나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기존 예보와는 다르게 영향 예보라는 것을 실시한다. 저희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영향 예보가 어떤 것인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당장 시행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은 폭설이면 폭설, 한파면 한파, 이런 특정한 기상 현상에 대해서 예보를 하고 또 특보를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폭설과 한파 예보 외에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까지 예보를 하는 이른바 영향 예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주 공항 사태의 경우 단순 폭설과 강풍만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항공기나 여객선의 결항 가능성까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보 도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서울과 제주도에 똑같이 300mm의 폭우가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제주도는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같은 현상이라도 재해에 취약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영향 예보가 앞으로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예보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보 정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겠고요. 인프라적인 조사나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상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단기간에 질 높은 정보가 생산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어찌됐든 취지가 좋은 만큼 좋은 예보가 만들어지기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